문학과 소통, 문학 작품을 두고 누가 소통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자, 신과 함께를 두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이 가운데 있는 신과 함께를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죠. 이 작품을 지은 작가, 바로 여기 주호민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이미지를 보면 이 작품을 읽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기를 독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작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죠. 자,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주호민 씨가 어느 날,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표현한 작품이 이 신과 한계입니다. 그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창작 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 신과 함께를 보고서 그 바로 주제를 이해하게 되죠. 네, 이렇게 작가가 말하고 독자가 그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에는 반드시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냐? 아까 말한 이것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우리가 신과 함께라는 작품을 볼 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험 문제, 군 의문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작가는 이런 사회 문제들을 작품 속에 담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작품을 두고 작가와 독자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소통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시나 소설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회 모습에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답을 시나 이야기에 담는 사람이죠. 그건 당연히 의도가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바로 창작 의도라고 합니다.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주제와 비슷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작품 속의 사회, 문화적 상황, 인물의 행동, 태도를 이해하면 이 창작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작가의 삶을 돌아보거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참고하면 창작 의도가 이게 아닐까라고 쉽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일제강점기에 나온 작품이라면, 이게 6.25 때 나온 작품이라면, 이게 우리나라 60, 70년대 민주화 시대에 나온 작품이라면 좀 더 작품을 이해하는데,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자, 소통 맥락이란 무엇이냐? 작품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가 아까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바탕에는 바로 맥락이란 것이 있습니다. 맥락, 무엇이냐? 작가가 창작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쓰고 독자는 그 작품에서 그 창작 의도를 파악합니다. 근데 이게 원활하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맥락이에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를 보고 개그 콘서트에 여러 개그맨들이 풍자를 합니다. 요즘에 대체로 이제 닥치고가 있죠. 닥치고 학교의 급훈이 뭔지 아세요? 네, 지난 일은 잊자입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이 사회를 풍자한 거죠.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닥치고를 보고 웃습니다. 바로 이 맥락이란 것은 그 사회
문화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작품 속에도 사회 문화적 상황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의 사회 문화적 상황은 작가가 창작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현실의 모습이 잘 반영된 있음직한, 있을 법한 이야기, 그러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지어낸 세상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행동, 그의 사고방식은 작가의 의도에 의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쓴 게 바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 속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작품을 감상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작가의 창작 의도, 왜 이 작품을 썼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을 고민한 게 바로 작품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요. 사회와 문화, 인간과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감상할 수 있는 질문을 5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위에 있는 이 두 질문은 작품 속에 나타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3가지는 그 상황, 시대를 인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특정 시대를 드러내주는 구체적인 단어나 인물이 나타나는가? 자, 토끼전을 봅시다. 토끼전에 나오는 백성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신하가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무진장 옛날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시대, 조선 후기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말들로 우리는 조선 후기임을 알 수 있었고요.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는 어떠한가? 조선시대에서도 토끼가 처한, 토끼가의 처지는 백성이죠. 그것도 핍박받는, 착취당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의 심정은 어떠한가? 야, 너는 백성이니까 간을 내놔도 희생을 해야지. 간을 내놔야지. 그러한 대접을 받는 토끼의 심정은 말이 안 되지. 야, 너 살리자고 내가 죽어? 말이 안 되지. 평등해야지.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억울한 심정이었죠.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토끼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그 왕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잡아잡수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고자 노력했죠. 나도 고귀한 생명체임을, 존엄한 생명임을 인정받고자 했죠. 이렇게 사회 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감상하면 창작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민중의 바람이 바로 창작 의도인데 평등한 인간관이었죠. 아주 재밌는 웹툰 정글고의 한 편입니다. 잘 보고 창작 의도를 파악해 봅시다.